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는 또 버퍼 없이 잘 나오신다고요? 아이고 이런. 무무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선플라워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큐폴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니까 시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참 오늘 괜히 참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 양반을 또 참 어떻게 다 대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제 역할을 하기는 하는구나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이러니까 우리가 추미애를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정말로 아쉬웠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혹은 모레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석 전에 이 특검법이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법 통과 못 시킨다. 특검법 뒤로 미루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통과시켜주면 안 되나? 왜 매번 이렇게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어야 되는지. 국회의장의 역할은 우리 민주시민이 가는 길에 딴지 걸고 발 걸고 길을 막아서고 이게 국회의장이 할 일인지 저는 그걸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이죠. 엊그저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힘당에서 이 법을 가로막기 위해서 생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또 열었어요. 법안심사 소위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딱 거쳐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랬으면 바로 내일 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석 전에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요, 국힘당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한동훈이가 그렇게 강조하던 제3자 특검이에요.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정대면서 그랬죠. 민주당은 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못 봤습니까? 왜 못 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 그랬잖아. 지 당대표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그렇게 빈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그래서 받았다, 이 새끼야. 웃자 건데. 근데 꼬리 내리네?
받으라 해서 받았잖아. 근데 왜 꼬리 내리고 지랄이야? 바로 그 법이에요.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예, 오늘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이야. 좋아. 그래, 여야 의견이 있다 쳐. 쟁점이 있다 쳐.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은 한동훈이가 제안한 거잖아. 그래서 했네. 그랬으면 통과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둘 다 안 해. 진짜 황당하죠. 자, 정말 열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어요. 국힘당은 또 이번에 퇴장해버렸습니다. 근데 국힘당 얘네들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먼저 제3자 특검이라는 거를 지들 입으로 거론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지? 한동훈은 왜 갑자기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죠? 제3자 특검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의정 갈등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네? 야, 이 새끼 웃기는 놈이야. 지 불리한 얘기는 싹 숨기고 의정 갈등 이거는 지가 좀 유리해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아, 이 얍삽한 놈. 야, 경상도 표현대로면 얍실한 놈, 꼬롬한 놈. 경상도 표현입니다. 꼬롬한 놈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렇잖아. 지가 하자고 한 걸 이번에 그래 해줬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말을 돌려. 왜 의정 갈등 이런 얘기나 하고 지랄이야. 에? 그리고 국회의장도 한동훈이가 하자는 거 지금 했잖아. 그랬으면 그대로 몰고 가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또 미룬다는 겁니까? 아, 나 정말 얼척이 없네. 자, 오늘도 말이에요. 국힘당 애들이 엄청 방해 공작을 했지만 정청래 의원이 돌파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직후에 뭐라고?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더 우선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의정 갈등 해결해가지고 국민들께 의료 대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우리 최혜병 특검도 중요합니다. 왜 의정 갈등만 중요하고 최혜병 특검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열받지만 오늘 이 상황,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다 들으면 엄청 열받을 것 같고요. 시간도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2분 정도 되는 내용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2건의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야 의장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 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이 지금 심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걸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던데? 자, 여야 의정 협의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되는 겁니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입니다. 지금은요, 여야 의정협의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미루자 그랬잖아. 그런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협의가 되기 시작하면 이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굳이 이런 걸 해야 되겠냐? 갈등을 이렇게 해야겠냐? 라는 명분으로 또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당장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처리하는 것을 멈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3월 19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된다는 보장, 3월 19일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 왜? 여야 의정 협의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 뒤로 미뤘는데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협의가 진행되는 걸 보고 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여자 의정 협의 잘 안 되는 거 이거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예컨대 뭐 얘기가 좀 될 듯 했어. 근데 그 시점에 민주당 쪽이나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야, 협의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통과시키냐? 나 안 해. 이제 회의 안 해 하고 집어 던지고 나갔다 쳐봐. 그러면 여야 의정 협의 이게 쪼개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쪼개진 게 돼버려요? 민주당이 저기 한개뜨게 돼버리지. 그럼 민주당이 독박 쓰게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원식 때문에. 게다가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3자 특검 지 입으로 꺼내놓고 지금 제3자 특검 지가 외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얘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의정협의회 이거 진행한다고 지금 하고 설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특검법을 통과 안 시키고 의정협의 여기 집중을 해주면 누구 좋은 겁니까? 한동훈이 좋은 거죠. 왜 우리가 한동훈이 좋은 짓을 해줘야 돼요? 에? 왜 우원식이 한동훈 좋은 일을 해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래요. 하다못해 상정이라도 해가지고 토론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든가.
오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루 좀 의결은 하루 미룹시다 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지. 왜 굳이 그거를, 그럼 이왕이면은 또 추석 연휴 필리버스터 하는 거 하면 비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겠네. 추석 연휴에 필리버스터 하면 진짜 재밌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정협의를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의정협의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중단됩니까? 아니, 이미 상태는 끝간데 없이 가버렸어. 의사들이 여기 참여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몰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민주당이 독박 써.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나 진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이제 국회의장 됐으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내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미래를 고심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민주시민들의 이 열망을 짓밟는다든지, 적어도 한동훈의 이런 정치적 야심에 부하내동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 갈등 이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래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뒤로 미룬다? 이거 진짜 심각한 정치적 실책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한동훈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빠집니까? 정말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도 보이는 이런 문제가 왜 우원식한테는 안 보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의 계산을 하다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있고요. 자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자, 저만 속 터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함께 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 나갔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법사위원 오셨습니다. 장경태 법사위원 오셨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올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 조정위까지 열며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이 추석 전에 통과되어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의 이 발표 내용 보셨죠? 참
짜랑짜랑하죠. 짜랑짜랑. 예, 짜랑짜랑이라고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분이 계신데 저렇게 매번 싸우는 사람들 맥을 빼놓는 분도 계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화가 난다는 말 더 이제 하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하는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권영복님, 의장들마다 왜 초를 칩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국힘당에서 의장 맡을 때는요, 하나같이, 국힘당 쪽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의사 절차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되면 항상같이 이렇게, 초를 치고 발목을 잡습니다. 참 짜증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의장직 그만두고 나면 다시 민주당 돌아올 거 아니야. 안 돌아올 건가? 박병석 같은 사람 참 최악이었죠. 그 박병석이가 저질러 놓은 그 검찰개혁법, 그 망쳐놓은 그 검찰개혁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검찰개혁법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통과됐으면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 못 괴롭혀요. 그 당시 검찰개혁법에서, 검찰청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을 대폭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 축소시킨 대로만 했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더 수사를 못했어요. 못하는 게 정상, 못했다고. 근데 박병석이가 등 이거 넣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이 김진표한테 이어졌고요. 이게 또 우원식한테 이어집니다. 그때도 김진표 대신에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우원식 대신에 추미애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참 매번 이렇게 아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또 안타깝네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 박병석이 저질러 놓은 저 폐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박병석만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표 저렇게 고생 안 했어요. 그거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그거. 참.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아니 좀 열받는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박병석이 이른바 어디 개파인 줄 아세요? 박병석의 개파. 예. 정세균계입니다. 이른바 SK계. 박병석, 김진표 다 SK계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으로 넘어간 그 김영주 SK계입니다. 탈당한 이원욱 SK계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 괴롭히고 있는 최재성 SK계입니다. 다 정세균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상직 국회의원, 그 사람 대표적인 SK계 정세균계입니다. 그리고요, 쌍방울, 얘들 원래 다 정세균계예요. 쌍방울에 있는 지금 저 누구야, 방용철, 그 다음에 안부수, 이 사람 다 누구? 예, 정세균과 꽤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세균이 데리고 있던 뭐 비서실장이니 공보실장 이런 사람들, 예, 쌍방울에 거기 들어가 있었어. 정세균과 가까웠던 국회의원 쌍방울 사회이사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쌍방울 정세균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괴롭히고 있는 거 기원을 따지러 가면 어떻게 된다? 정세균이야. 근데 본인은 쏙 빠져나갔지.
자, 그러고 보면요. 정세균도 그렇고, 그 김진표도 그렇고, 이 뿌리를 찾으면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예. 쭉 이어 나오면은 김동연하고도 이어져. 김진표가 사실 김동연하고 이렇게 또 한 묶음이거든요. 야, 이거 희한해진다, 그죠? 얘기가, 그죠? 우리는 이낙연만 되게,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은요,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어. 그런데 주류인 척 하면서 괴롭힌 사람은 누구? 정세균. 자, 요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쫙 한번 썰 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